반갑습니다. 가장 사실 초대 받고 싶었던 그룹이고요. 위너풀 그룹과 윈윈 그룹은 어찌 보면 정말 윈윈할 수밖에 없는 가장 잘 나가는 그룹 중에 그룹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왜 이 자리에 사실 초대가 되고 싶었냐면 뉴스킨 안에서도 아시죠? 그 가장 잘 나가는 그룹.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난 뉴페스타에 제가 가장 잘 나가는 윈윈 그룹 안에서도 최충일 고현진 사장님 또 사실은 최 사장님을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너무 또 바쁘신 관계로 박모세 사장님 참고로 저희 남편인 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사진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다른가 봐요. 실물이 낫죠? 네. 또 최충일 사장님이랑 박모 사장님이 브라더입니다. 굉장히 또 절친이셔서 또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저희 팀의 사장님의 성장 비결을 너무 알고 싶어서 초대를 했어서 사적인 어떤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정혜련 사장님, 김민철 사장님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셨고 저희 팀이 사장님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정말 배우고 나서 이 팀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정말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까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주제는 행복한 사업 전개 방법인데요. 아까 전에 김현경 사장님 2년 만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너무 따끈따끈하다. 근데 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사업한 지가. 그러니까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할 말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 만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 경험을 위주로 어떻게 제가 사업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팀에 뭘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5월이었죠. 제가 벨로시티로 보상이 바뀌고서 팀엘리트와 100만 장자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달성을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랑 같이 이 모나코와 그 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을 15일간 하는데요. 사실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었었어요. 제가 뉴스킨 사업 하면서 저 팀멜리트 트립은 정말 가고 싶은 곳이야. 너무나도 꿈꿨었는데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5월이었고요. 저희 첫째가 제가 사업할 때 가장 대가 지불을 오래 크게 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블루다이몬드 베이비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걔는 너무 천진난만하게 컸는데 이 첫째 아이는 제가 아기를 낳고 6개월부터 집에 제가 3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뉴스킨에서 벌 때 150만 원을 투자해서 집에 아줌마를 뭐죠? 이모님을 두고 아이를 대가집을 하면서 뉴스킨을 열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바로 어린이집을 아침 8시인가 맡기고 저녁 9시 어떨 땐 늦게 10시까지 연장 보육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애틋함이 누구보다 남다른 것 같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아니고요. 아이에게 좀 더 큰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된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모태 미녀입니다. 농담인데 저는 굉장히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너무 잘 자랐고 어찌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조? 그 자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크게 부도가 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거 아세요? 저희 집이 40평대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일제 가전제품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었던 옷이 그때 당시도 기억나요. 30만 원짜리 가죽 자켓 옷을 초등학생 아이가 입고 다녔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빨간 딱지가 붙고요. 이모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지하 단칸방으로 바퀴벌레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다시 원래의 삶을 되찾고 싶다. 그 간절함이라는 건요.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그런 걸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자가 가장 출세하는 길이 가장 손쉬운 길이 뭐예요? 네? 네,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잘하려면 내가 뭔가 좀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펙을 쌓지?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TV에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한창 성행할 때 그 당시 혹시 호텔리어 같이 봤던 분?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호텔리어가 돼야겠다. 보니까 호텔 총지배인이랑 눈이 맞던 아니면 호텔에 온 누군가 부자를 만나도 둘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생각들은 뭐였냐면 절대 월급쟁이가 되지 마. 죄송해요. 월급쟁이란 말씀도 죄송하지만 월급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잘 살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들어왔던 터라 뭔가 사업을 하는 아니면은 원래부터 부자의 그런 집에 너무 시집을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한 저희 남편이 제가 뉴스키를 안 만났으면 아마 선택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네,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이 호텔 전공의 호텔 전공 교육을 받으면서 그 대학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호텔에 뭐죠? 그걸 갑니다. 실습을 갑니다.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뭐였냐면 하얏트의 뷔페, 그때 당시 5만 원짜리의 뷔페를 공짜로 선배님 통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의 현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이유가 내가 저렇게 살려고 했었나?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큰 꿈을 꾸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습니다. 사실 미국을 유학 가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부도가 나면서 그 꿈을 접었어야 됐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고 내 스펙도 쌓고 좀 더 큰 세상으로 뭔가 보고 싶어서 갔던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 중에서 샌디에고란 나라가 아니죠. 도시 아세요? 서부에 그 멕시코 아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여기라고 합니다. 그냥 선택해서 찍어서 간 곳이었는데 거기가 그 중에서도 제가 홈스테이 했던 그 집이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은퇴한 노부부의 집이었었어요. 저는 잘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게 이 은퇴한 노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집도 너무 멋있었어요. 이런 베이가 훤히 내다보이는 언덕 위의 집이었고요. 그 은퇴한 노부부의 그 자녀들은 이미 다 출가해서 결혼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막연한 상상을 했었었는데 우울해지더라고요. 도구가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지? 당장 나는 얼마 있다가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한국 돌아가야겠다. 왜냐면 여기 어차피 있어봤자 계속 그 괴리감만 있는 거예요. 한국 돌아가서 내가 빨리 한국의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다시 미국에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뉴스킨을 쓰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언니가 뉴스킨 쓰고 좋아졌다고 해서 눈, 코, 입 빼고 심한 화목성이 여드름을 계속 앓고 있었던 피부였기 때문에 뭐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으로 뉴스킨을 가볍게 쓰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180도라는 제품을 쓰고서 이 제품 진짜 끝내준다. 제가 피부에 투자했던 돈만요, 한 소나타 한 대 값 정도 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얼굴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계속 돈을 어딘가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피부과 썼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의사도 못 고쳤거든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흉터는 점점 진해지고 180도 쓰고서 딱 한 달 썼는데 얼굴이 뱀의 그 허물이 벗겨진 느낌 아세요?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바뀌는데, 그때 제가 결단했던 게 뭐였냐면 뉴스킨 평생 써야겠다. 근데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저한테 뉴스킨을 써보라고 했던 그 언니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영경 사장님도 그 스폰 사장님이 알려준 뉴스킨이 호기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얘기해줬던 그 언니가 사실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왜 근데 뉴스킨 하지? 도대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 말 잘하고 좀 뭔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데모 제대로 받고 뉴스킨 다시 제대로 써봐 해서 지금의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원종선 사장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데모하는 자리에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원종선 사장님이 저희 집에 왔었을 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날 진짜 아팠대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약속이니까 또 사업을 하겠다는 또 파트너의 지원 데모니까 취소할 수 없어서 약 먹고 왔었대요. 근데 그 데모하던 그날 제가 바로 초대가 됐었거든요. 저는 데모를 제대로 받자마자 첫 번째,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말하는 이 뉴스킨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 왔는데요, 저보다 피부가 더 더러운 거예요. 죄송해요. 똑같은 여드름인데 나보다 더 심해. 저 여자가 내 피부를 바꿔주겠다고? 너났어. 이런 생각이 사실 처음에 들었는데, 우리 스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데모니 올라오더군 나쁘게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고 나서 바로 뉴스킨 본사에 전화해서 나쁜 거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갔냐고 그렇게 전화를 했을 만큼 그분의 그 말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만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데모를 하면 데모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스폰 사장님 만약에 저한테 제품 열심히 쓰세요라고만 전달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막 재밌게 막 웃고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서 막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고 일정이 있으시냐고 제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저 지금 요가 하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자유로워요? 네, 자유로워요. 근데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고요, 언제든지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지금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얼마 버는데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번대요. 근데 저한테 사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 꿈보다 당장에 300만 원의 돈이 딱 꽂혔어요. 3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싶다. 바로 그 다음날 정용 화장님과의 1대1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요. 이 사업 하면서 그거 같아요. 내 모습이 호기심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데모를 잘해도 근데 안타깝다. 근데 진짜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내 모습이 근데 저분 왜 뉴스킨 하지? 뉴스킨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자신감과 확신, 호기심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너무 쉽게 온 만큼 너무 사업을 쉽게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지컴 이지고 이런 말 있죠. 딱 사업 설명 듣자마자 그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제품 쓰는 매니아 찾고 나같이 바로 이렇게 당장 사업할 사업자 12명 찾으면 끝나는 게임? 제가 너무 쉽게 제품도 썼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 저한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 법무서인 줄 모르는 거죠.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 삶에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제 모습이 저 항상 도도녀였어요. 남들한테 절대 아쉬운 소리 못하고 항상 이렇게 이러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 얘기를 하는데 자꾸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연락을 안 받아요. 무엇보다 제일 저한테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저희 집이 망했잖아요. 망한 것도 서러워서 이모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여 죽겠는데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키워놨더니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집에 뉴스킨 모든 매거진부터 그 교육 자료들을 싹 다 갖다 버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그때 Y가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 쉽게 벌 수 있어? 근데 그러던 중 한 사업한 지 6개월 좀 지나서 어느 날 중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아빠가 너무 큰 부도가 나면서 한국에서는 회생을 할 수조차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셔서 다시 비즈니스를 재개하고자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했었는데 위험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가족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동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뉴스킨 사업 열심히 해야 될 때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서 이걸 핑계 삼아 6개월간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서러웠던 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봤고 아버지랑 같이 휴가 간 거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마지막에 그 삶이 그 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한테 들이닥쳤던 사건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돈을 고모 명의로 그 통장에 넣고 썼었거든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근데 믿었던 친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 생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참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서러운 건 그 배신이었거든요. 돈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너무 속상했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생전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나중에 가족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 제가 정신 차린 거죠. 여러분 뉴스킨 사업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뭐 신제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사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내가 진짜 정신 차릴 때가 이 사업 시작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 괜찮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그 시작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생 결단, 성공을 결단하셨나요? 뉴스킨 사업 하겠다는 결단 말고 성공하겠다는 결단. 죽든지 아니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내 인생에. 뉴스킨 그만둔 일은 없어. 그런 결단이 되어진 사람만이 제대로 된 뉴스킨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주제가 how to do거든요. what to do, how to do.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죠. 맨날 오면요, 사업 궁금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오시면 항상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알려주세요. 저도요, 스포츠 때 이거 질문했었는데 나중에 속 터졌던 것 같아요. 진짜 아는 거 맞아? 자꾸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해주시고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업 하려고 하는지 왜를 생각해라. 왜? 아니 왜 있다고요? 있으니까 왔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유대인 학살 그 사건에 희생자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으로 이제 거의 갇히면서 엄청난 핍박과 정말 사람의 존엄성까지 훼손되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이분이 거기 안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왔다고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살아남는 사람이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았냐? 본인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방법을 찾더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냐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노약자라든지 일 못하는, 좀 빌빌거리는, 어디 아픈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일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일을 잘하지? 찾아서 그 방법을 고민해서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방법을 몰라서 뉴스킨사 그만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오늘 아까 김연경 사장님이 미쳐서 했다고 하는데 미치면 다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왜 난 안 미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지? 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건 내적인 동기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동기를 찾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보지 않았다면 꿈꿀 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300만 원 수준에서 머물렀겠죠. 생각해보세요. 300만 원 목적을 가지고 그 동기 가지고서 제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천재는 노력한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한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근데 재미난 건요, 즐기는 사람보다요 간절한 사람이 성공해요. 간절한 사람을 못 이겨요. 강호동이 한 얘기거든요. 저는요, 사실 처음에 뉴스킨 사업이 리더가 되고 관계 사업인 거 알았으면 저 뉴스킨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었어가지고. 근데 저 왜 했냐면요,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저를 갖다 맞췄어요. 바꿨어요. 여러분도 간절한 뭔가 있지 않으세요? 아까 뛰다 보면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요, 그걸 처음부터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는 거죠, 뉴스킨은. 근데 때로는 저처럼 처음에는 미적지근했는데 이 사업 하면서 안에서 그게 끄집어 나오는 그게 발견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구나가 다 이 간절함을 찾을 수만 있다면,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걸 크게 키울 수만 있다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수두룩해요. 이유는 다양해. 뭐 남편이 반대해서, 애가 셋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이 잘 돼, 다양한데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비전을 못 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파트너들과 찾아주는 게 뭐냐면 꿈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장님, 이 뉴스킨 사업을 사실 만나고 사장님 일생일 때 기회인 거 아세요? 기회라는 것조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회인 것 자체를 인식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왜 뉴스킨 사업을 사장님 인생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도 도구도 찾지 못한 채, 그러고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저는요, 진짜 홀드하다 보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난 알았잖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도 알았고, 도구도 갖고 있고, 근데 내가 미치지 않고, 내가 간절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태니까 결과 못 만드는 거지. 어찌 보면 진짜 내 안에 이 간절함을 찾는 거, 이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단지 성공이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뉴스킨 사업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뉴스킨에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다 표정이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뉴스킨에 미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 살고 싶고 원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미친 거지, 뉴스킨에 미친 건 사실 아닙니다. 뉴스킨에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뉴스킨을 잘하고 싶었던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 새끼, 내 남편, 우리 가족, 그럼 행복할 거야. 그냥 그 막연하며 이 사업 안에 들어왔더니 행복을 구성하는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건강, 재정, 성장, 또 종교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 이런 요소들이 온전하게 질서정연하게 내 삶에 만족을 주고 했을 때 진짜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런 걸 여기 안에서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저는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사실은 삶의 모습이 저한테 비전이 됐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 뉴스킨 미쳐가지고 애는 보지도 않고 애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저렇게 애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희 부모님 했던 얘기예요. 아이 있으신 분들 공감되지 않으세요? 가족이 자꾸 그러잖아요. 애는 3살 때까지 끼고 키워야 된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6살 때까지 젖을 물렸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요새를 그렇게 키웠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징그럽다. 6살에 젖을 물려가지고. 그 부모님 세대들의 그 가치관을 계속 저한테 주입을 시키는데, 제가 본 저희 소아장의 모습은 뭐였냐면, 끼고 키우는 게 답이 아니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 행복한 삶인 건지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삶, 진짜 그렇게 내가 그런 삶을 비로소 살아냈을 때 자녀에게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나조차도 내가 왜 지금 삶이 행복하지도 않은지 만족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자녀한테 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꿈의 목록에다가 이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숙희 사장님 인스타 팔로워거든요. 근데 너무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요. 신영태 사장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사장님 그 나이대가 됐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녀분도 같이 사업하지 않으세요? 진짜 부러워. 딸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아들은 왠지 그렇게 낳을 것 같고. 근데 딸이랑 막 보니까 막 팩도 하고 손도 막 놀러도 다니고 사업도 같이 열심히 하고 막 전략도 세우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요, 말로 비전 제시, 어머니가 사장님께서 말로 비전 제시했을까요? 저는 삶으로 비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업을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빨리 결과 낼 수 있어요? 정영 사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사장님,
변화하시면 성공합니다. 변화요? 변화할게요. 변화할게요. 어떻게 하면 뭘 변화해야 돼요? 싹 다 바꾸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05년 20대 중반이었었어요. 나이가. 근데요, 사회경험 하나도 없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서만 들어왔을 때 배꼽티를 입고 왔대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성공하겠다라고 미팅에 앉았는데 뭘 변해야 될지를 얘기했는데 총체적 난국이었대요.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가정교육부터 다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때 당시에 제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 스폰서도. 연등한 선생님 그 얘기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왜 저 리크루팅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사람이 너무 귀했대요. 일단은 시키고 보자.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사업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알았겠나요? 제가 성공할 줄 알았겠나요? 네. 저는요, 인맥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사회경험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빚어서 나가지고 뉴스킨 맨땅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거를 훌륭한 스펙과 환경과 지지를 받는 수많은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희한하게 그만두더라고요. 아, 간절함이구나.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거,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 아까 그 탱코 하신다고 했죠? 저희는 또 코어 11인데 코어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탱코 하세요, 회장님.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서 탱코 하시면 성공합니다. 탱코가 뭐예요? 사장님을 성공자로 만들어줄 습관을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탱코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탱코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내가 가게에서 옷 팔면서 탱코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뉴스킨을 만났으니까 이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탱코하러 성공하는 거지 미쳤다고 탱코 한다고 성공하냐고요. 이게 기회예요. 탱코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한데 이거 해서 성공한다라는 게 안 믿기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믿으세요. 일단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다 변화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에서요 진짜 자세가 전부구나. 변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만나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저는 믿어요. 근데 안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있어도 안 바뀌어요. 바뀌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 안 바뀌어요. 죽어도.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사업의 성장을 좀 도와줄 만한 조언을 해달라고 어느 날 로버트 키요사키의 젊은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변할 의지가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너저분한 코스튬 좀 깎고 오세요. 왜요? 저 이거 중학교 때부터 길러왔던 거라서 못 깎는데요? 가세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화하고 싶다고 하지만 가장 사소한 것조차도 변화하지 못하는 내 이 변화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이 생각과 마인드가 나를 못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큰 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요 아니요. 작은 거를 못 변화시키는 사람은 큰 걸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찌 보면 한 말이 맞죠. 코스튬이랑 뭔 상관이야 성공이랑. 맞죠? 자기가 이해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저희 스포츠 사장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해돼서 행동하면 늦어. 행동하면 이해돼. 행동 먼저 따라해. 그냥 머리 깎고 오라면 머리 깎고 오고요. 정장 입으려면 정장 입는 거예요. 왜 정장을 입어야 돼요, 회장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변화하려면 배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 변화를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내 안에 이 몹쓸병 때문에 다 한다, 나름대로. 자꾸 뭐만 하면요, 뭐 때문에, 애 때문에, 우리 스폰서 때문에, 그죠? 그게 계속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좀 나오라고 하면, 아, 저 그때 들었던 건데, 저거 다 아는데, 저거 다 하고 있는 건데, 뭐만 하면 안 들어요. 열심히 자기가 하고서 사고 치고 나서 나름대로 나와서 카운셀링 받고, 자기가 막 열심히 나름대로 해가서 나중에 와가지고, 하지만 저 잘했죠. 나름대로. 가장 이 배움을 저지하게 만드는 나쁜 몹쓸병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부터 한번 쳐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사실 들어와서요,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 대부분은요, 스킬을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대본하면 돼요, 사장님? 어떻게 매출하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서 배리스 하셨어요? 어떻게? 근데요, 물론 실력도 중요해요. 실력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눈독을 들여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저분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분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걸 배우셔야 돼요. 이 사업에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 보이시죠? 아까 김현경 사장님 같은 분들.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2년 만에 사실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진짜 대단해요. 완전 대단해요. 진짜 완전 대단. 어느 정도 이미 벌써 뉴스킷 하기 이전에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탈심, 적극적인 마음자세, 리더십,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킷 시작하면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패턴들이 결국 뭐냐면 쌓이고 모여져서 내 삶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틀이라고 하는데, 이 틀이요, 그 치아에 껴있는 치석 같아서 안 떨어져요. 잘 안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맨날 칫솔질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랠리 같은 스케일링하는 현장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스케일링하는 자리입니다. 김현우 화장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할 수가 있지, 저런 상황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아니, 그럼 시스템에 나오면 성공하나요? 사장님, 학교 올출하는 학생이 다 1등해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1등하는 애 중에 학교 안 나오는 애는 없어요. 시스템에 안 나오고 성공한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행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 행동 먼저 하고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요, 저는요, 사장님 근데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장님, 나 사장님의 말한 대로 따라 하고 싶거든요.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지만 어떤 생각도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생각 배울게요. 생각을 맞춰나가는 그 훈련과 그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그게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은 뭐냐면, 나 잘했죠 사장님? 짠!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스폰서의 생각이 얼마나 맞는지 다르다면 스폰서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그 생각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만남이 카운셀링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생각과 선택들이 쌓이고 모여져가지고 오늘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진짜 인정하세요? 근데요, 왜 묻지를 않는지. 내가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 뭔가 선택하려고 할 때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 성공한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냥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이거 할 거야, 여기 왔는데요, 데몬과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요, 아니 사장님
사장님 매출하라면서 2,000집을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데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매출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래요. 11시, 2시, 저녁 8시까지 강의를 다 먼저 들으래요. 사업 시작할 때. 전 다 들었긴 했는데 들으면서 계속 의문인 거예요. 언제 사람 만나 도대체? 그래서 나보고 2,000집을 자꾸 LOI 넣으래. 언제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매출하고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스포자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걸 계속 그래도 했어요. 하니까 나중에 왜 그걸 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사업 시작하고서요 저한테 사장님 무비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간 지각 결석 없이 아침 미팅 나오면 EBP 됩니다. 안 되면 저 찾아와서 제 손 장을 뒤질게요. 이러는데 진짜 장 뒤질 건가? 그 정용화장의 그 말이요 거의 대부분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왜냐면요 믿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진짜 EBP 된다면 만약에 안 돼도 나한테 손해볼 거 있어요? 지각 결석 안 하는 거밖에? 좋은 거잖아요. 6개월간 그렇게 지속했을 때 왜 EBP가 되는지 사실 이해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뉴스킨 사업 시작했는데 직장 다닐 때는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밥 먹듯이 지각하고 왜 이렇게 밥 먹듯이 결석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안 나가면 안 나가지 지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주도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 마인드가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안 나오면 혼나고 안 나오면 잘리고 안 나오면 돈 못 받았던 그 노예된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누가 나 안 나온다고 뭐라 한 사람 없거든. 그죠? 스폰서가 사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어디 아팠어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오도 안 나오도 내 맘이야. 이거 주도적인 사업이라며 이거 내 거라며. 근데 배웠던 게 뭐냐면 진짜 성공의 가장 기본은 성실이구나. 내가 사업가다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이구나. 일관된 행동을 지속하는 거구나. 이걸 배웠어요. 저는요 시간 개념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뭐냐면 친구들이랑 만날 때요 우리 6시에 만나 이게 아니에요. 6시쯤 전화하자 이거예요. 그럼 그 주변 언저리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은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 당연시하는 사람 있죠. 오늘 비도 오고 그러고 한데 오늘 만나면 좀 내일 다음날 미루자 이런 거. 뉴스킨 사업 시작할 때 모험은요 오른쪽 사분면에 왔어요. 이제 뉴스킨 사업 시작했어. 근데 내 체질은요 왼쪽 사분면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채로 뉴스킨 사업 시작하니까 어때요? 결과가 안 나죠.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침 미팅 나오시고 그룹 미팅 나오시고 모든 시스템 참여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 훈련 하시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는 훈련을 해야 사업가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삼성에서도요 직원들에게 주인 마인드 가지라고 경영자 마인드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경영자 맞아? 직원한테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인드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 내가 사업가야. 내 거야. 그죠? 내가 사장인데 나더러 자꾸 주인의식을 가지래.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되면 사실 뭐냐면요 제품 공부요? 이거 내 건데 내가 제품 개발 투자 하지 않았지만 내 거잖아요. 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요 공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파트너분 중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제품을 안 사 쓰는 거예요. 그 사장님 먼저 써보셔야죠. 돈이 없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사업가라면 내가 먼저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 제품을 아직도 다 써보지 않은 5년 된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아직도 클리어션을 안 써. 제 피부는 지성이 아니어가지고 클리어션을 안 써봤대요. 사장님
자기는 클릭신에 자신이 없대. 이거는요, 왜 안 쓰세요? 왜 공부 안 해서 이게 아니에요. 주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돈을 쓸 때도 저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처음부터 못 벌었어요. 비전 보고 올인했는데요. 김밥 한 줄 사 먹으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요, 신제품 나오면 썼어요. 옷 하나 가지고서요, 그때 당시 갈치정장이라고 반딱반딱거리는 정장 하나, 그거 처음 입기 시작하고서 큰맘 먹고 하나 사고서요, 그거 매일매일 입으면서도 옷에 투자하지 않고요, 가방 투자하지 않고 사업에 먼저 투자했어요. 돈을 투자할 때도 사업가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맞죠? 시스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김영사님 얘기했지만 내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내가 제일 먼저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런 마인드. 사무실 돌아다니는 보면요, 휴지 떨어져 있고 전등 나가 있고 이 모든 거요, 객은 안 보여요. 내가 몸만 왔다가 나가고 몸만 왔다 나가고, 내가 객이니까 내가 누구 초대해도요, 그 사람도 알아. 날 초대한 이 사람도 여기 객이구나, 이걸 바로 안다니까,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룹을 못 만들어요. 어머, 초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옆에 어떤 형제한테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사장님 보고 싶었잖아. 이 얘기 하는데 그룹 키울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누가 나가지고 나를 통해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대본을 할 때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사람에 대해 궁금해요. 인재인가?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데? 결국 초대하겠다는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요. 인재 확보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요, 인맥 확대 고민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조리할 때도 생각나는 거예요. 인재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사업 잘하겠다,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는 열정, 꿈이지만요, 결과를 만드는 거 확신이에요. 확신의 강도가 결과를 만들어요. 근데 이 확신의 사장님들, 사실 회사 제품 시스템은 끝났어요. 내가 검토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막 검토하겠다. 그래서 사장님 왜 여기에 파라벤이 들어간 거 같아? 왜 들어갔어요?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확신을 키우겠다. 그냥 회사를 믿으세요. 이 회사가 5A1인 걸 믿으세요, 사장님. 사장님의 신용을 더 점검해보세요. 사장님의 신용을 더 점검해보세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건 회사와 제품과 시스템이 아니라 나예요, 나. 못 믿을라.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리크루팅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공시켜주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 성공 아직 못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 근데 뉴스케 사업 시작하면요, 회사 제품 시스템 먼저 이 확신을, 아까 주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시스템이 나오다 보면요, 이거는 한 달 안에도 끌어올립니다. 맞죠? 근데 이 나에 대한 성공이 믿어지려면요, 이거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 성공이 믿어질까요? 성공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면요, 믿어져요. 근데 내가 그 행동을 안 해. 테코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못했어. 해야 되는데 또 못했어. 그럼 어느 순간이요, 뭐냐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세요. 시스템에 나와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스파사장님이 말한 대로 한번 행동해 보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그러면요, 점점 이런 내가 기특해지고요, 어느 순간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떤 DNA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요, 복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내 체질이 돼버려요. 이 사업은요, 끈질기게 살아남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망하는 길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근데 첫 해에 살아남는 사람은요,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냐? 그 성공 습관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
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고요. 목표는요, 비전을 봐야 목표가 나와요. 스폰 사장님이 사장님 LOI를 좀 넣어보시지 않겠어요? 사장님 좀 한번 골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스폰서가 정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40년 훈련에 4년 만에 끝내버리겠다? 비전을 봤으면 4년 안에 어떻게 갈 건지 목표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일단은 장기 목표는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1년 만에 불닭으로 내겠다라고 선포하고 뉴스킨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1년 동안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다가 제가 뉴스킨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결단했던 그때 미국 컨벤션 갔다 오고서요 바로 EVP가 됐어요. 비전을 보면요 목표가 나오고요 목표에 대한 간절함 미치는 겁니다. 목표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내가 점점 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게 나를 너무 설레게 하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위에 평생 일해야 되는 정신 결국 목표가 없으면 노예밖에는 안 되는구나.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요 스폰서가 목표가 있고요 파트너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스폰서 목표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그냥 이그제큐티브 되실래요? 아니면은 리더가 되실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냥 이그제큐티브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스폰서 매출 하나 만들어주고 스폰서 핀 하나 달성해주는 그냥 1대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은 사실 뉴스킨 사업 하면서 배워나가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고민을 하니까요 뭐냐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소위 뚜껑 열린다고 하죠. 뚜껑 열리지 아직 아는 분. 그럼 그 잠이 잘 오죠? 아직 비전 못 본 거예요. 이 사업 제대로 보면요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아세요? 밤마다 명단이 떠올라서 강의 들으면 계속 명단이 떠올라. 누구한테 먼저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이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포도송이 막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대. 명단 작성해오래. 근데 20명 적어오는 거야. 사장님 제가 아무리 저 찾아봐도 명단이 없네요. 진지하지 않구나. 어떻게 살면서 20명? 가족만적으로 20명은 없겠다. 사장님 저는요 아는 이맥보다 저는 먼저 콜드부터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좀 전해볼게요. 사장님 사업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진짜 이 사업 끝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도구로? 네. 사장님 이 좋은 거를 근데 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은 아직은 제가 하는 걸 반대하고 그건 사장님 그분이 선택할 일이지 사장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도 안 주고서 벌써부터 왜 벌써 거절당하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 사람 명단 작성 해오고 오면요 그 사람이 이해한 사업이 보여요. 진짜 비전을 보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명단이 나옵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요 가르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제품 쓸 사람,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한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사업할 것 같은 사람 사업 안 하겠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사업자가 나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대본 받겠다고 하고 제품 쓰는 거 아세요? 진짜 친한 친구가 등 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진짜 같이 사업하고 싶었던 그 사람 연락 두절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거꾸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입견 가지고서 명단 작성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고요 사업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가 사업하는 걸 다 씨 뿌리지 않았어. 그리고서 사업이 안 된대.
아니 사장님 근데 이분들 왜 아직 안 전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분들은요 조금 제가 어떤 좀 결과를 내고서 제가 전달할 사람들이에요. 에? 그럼 사장님 좀 결과 내고서 전달하면 그 사람 사업한다고 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 확률 사업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걸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내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 씨가 뿌려진 사람에게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야지 거기서 사업자가 나오고 소비자가 나오는 겁니다. 골든리스트 50이라고 하는 것도 내 주관적으로 우리가 금배라고 하잖아요.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 근데 이것도요, 제가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밤모세 사장님 골든 명단이 없었고요. 제 1대 가장 빅라인인 제 친구인 제 파트너도요, 골든에 없었어요. 전 사업 안 알리고 싶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지가 사업하러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켰는데 골든에 없었어요. 사업 잘할지 몰랐어요. 박모세 사장님은 너무 선하게 생겨서 저 사람은 욕구가 없는 사람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 소개팅 시켜주려고 컨택했다가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단 절대 거르지 마세요. 루비 될 때까지 사람 보는 건 없어요. 제 파트너한테 얘기해. 회장님 루비 되기 전에 결혼하지 마세요. 이상한 남자 만나니까. 어쨌든 루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비전도 있고 좀 사람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를 데려오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명단을 작성한 뒤에 그 다음 우리 뭐해요? 사실 초대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초대하고 싶어야 돼요. 진짜 이 자리에 못 데려온 게 막 내일내려서 불 막 끌어야 돼요. 부글부글 끌어. 여기 왔으면 사업했을 텐데. 이거 들으면 진짜 사업 안 할 수 없는데. 여기 어떻게 데려오지? 어떻게 데려오지? 나 혼자 이 좋은 거 듣기 너무 아까워. 이런 마음 드세요? 저는요, 이런 랠리랑 그룹 미팅 이런 자리 왔을 때마다 저는요,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고요. 그냥 계속 불받아 있는 거예요. 데려와야 될 사람 안 와가지고. 너무 초대하고 싶어. 초대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사장님, 저 지금 데모도 초대 과정이에요, 사장님. 소개받는 것도 초대 과정이에요. 초대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지, 초대하지 않고서 사장님 데모만 하면 사장님 영업하시는 겁니다. 근데 매출 없이 초대만 해요? 또 다단계 하는 거,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맞죠? 근데요, 제가 알겠는 게 뭐냐면, 사실 초대는요, 처음에 뉴스키사 막 시작하고 초대할 수 있을까요? 초대 원리 몰라도? 있죠. 그 열정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호기심 보고 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상대방이 그래서 얼마 버는데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데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안 되더라고요. 나 어떻게 왔지? 나 여기 어떻게 왔지? 내 스폰서가 다 알려줘서 왔나? 아니요? 궁금해서 온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맞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호기심 유발을 잘하는 건 뭐냐면 척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유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나 찾았지롱, 짜잔 나 뭐 했지롱, 이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예전에 얘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았는데, 얘 맨날 예전에는 맨날 죽을 맨날 누구 험담하고 맨날 우울했던 애가 뉴스캠 만나고 해서 굉장히 해피해졌어. 뭔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 눈빛이 초롱초롱해. 맑아졌어. 흐리멍텅한 데가 애가 맑아졌어. 뭔가 그 사람의 변화와 조짐이요,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척한다고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진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그 확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초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명단, 전체 명단에게 뉴스킨 사업을 만천에 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그러면 99%는 다 부정 또는 무관심이에요. 이걸 알고 시작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 얘기하면은 얘가 관심을 보이겠지? 아니요. 부정적일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가 사업의 출발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고 사업 시작하면 제가 처음에 사업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을 때 계속 거절당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좀 자신감 다운돼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봐. 이러다 사람 잃겠다. 이러고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난 누구게 나는 열심히 해봐. 연락 두절. 나한테 다시 무슨 얘기하지 마. 이런 거절들을 계속 당하지만요. 결국 부정적인 사람에서 슈퍼맨이 나와요. 결국 이 사람 거절했던 사람에서 대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난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는 한 번만에 오케이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하시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다 여러분 과거에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거절했는데요. 그 사람이 계속 나 컨택했을걸요? 계속 나한테 물 주고 거름 주고 했을 거예요. 신뢰를 쌓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타이밍이 됐을 때 물어본 거죠. 내가 타이밍이 됐을 때 스폰서가 놓치지 않은 거죠. 그 기회를. 맞나요? 근데 이 사업은요, 끊임없이 농사처럼 물 주고 거름 주고 인내하면서 만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통 실력입니다. 근데 유통 실력은 소비자와 사업자 만드는 거죠. 소비자 만드는 걸 진주를 캔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자 만드는 진주 꾸러미를 건져 오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애 낳아서 키우신 분들, 애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방법 다 알아가지고 계획해가지고 애기 낳아서 키우시나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잘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울면 이거 밥 달라는 노래구나. 애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응가했다는 거구나. 뭐냐면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데모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 완벽하게 데모에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마스터 한다고 해서 데모 잘하나요? 갔는데 에베베베 하고 오는 거예요. 다 외웠는데 갔는데 에베베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연수가 감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이 그래서 실력이 자라나는데 대부분 유통을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많이 안 보여줘. 많이 안 발라줘. 많이 안 만다. 그래서 사업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실력이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얼만큼 내가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했느냐,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이 자라나거든요. 그냥 답이 없어요. 미친듯이 데모나고 초대하고 데모나고 소개받고 소개받은 사람도 데모나고 데모나고 초대하고 데모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데모날 때는요 망치죠. 처음에 초대했는데 안 오죠. 여기서 그치는 사람, 여기서 계속 하는 사람, 단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유통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팔 수 없는 제품 남한테 팔 수 있나?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거 잘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안 쓰는데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뉴스캐는요, 내가 이런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 감동이 서려 있어야 돼요. 제품을 쓰면서도요, 이 제품을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요, 이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뮤직을 쓰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제품 만났지?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타자식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세요. 농담이에요. 뭐냐면 그 감사를 내가 진짜 발견하고 찾아야 다시 감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쓰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피부 다르잖아. 그 어떤 사장님은요, 근데 사장님 저는 게 피부가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좋아요. 있을 수 있죠. 지식이 없이 체험만 가지고서 감동을 전하는 사람은 무모한 거예요. 근데 지식과 정보가 기반된 그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사업은 파는 일 맞아요. 나를 파는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 파는 거고요. 내가 감동한 거 파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뢰를 파는 거예요. 저는요, 마지막에 항상 대문과 사업을 얘기할 때 저를 팝니다. 저 아시죠?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제품이 당신 피부 바꿔줄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바꿔줄 건데요,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제가 책임져 드릴 거예요. 저를 팝니다. 데몬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초반에 정말 데몬 잡으려고요, 다 반대하니까 친구들 다 연락 두절돼가지고 어느 순간 다단계 하는 여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나중에 방 따로 얻어가지고 뉴스킨 사업 했거든요. 정말 총체난국이었어요. 2, 3, 8 때 뭐 하나가 나는 이렇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냐. 근데 제 스폰서가 원종 사장님이 사실 아니고 그 중간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같이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가족이 전 제품 다 써주니까 2,000제가 되더라고. 너무 부러워. 막 트루페이스에서 엄마가 막 2개씩 써주고 이러니까 나는 맨날 콜드하고 있고 너무 열받는 거야. 내 매출 거기다 잡히니까. 근데요, 제가 맨날 콜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언니는 막 앉아가지고 그냥 가족이 다 써주고 하니까 2,000집이 딸랑 돼가지고. 근데 그 언니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독립했거든. 나가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씨를 많이 뿌려야 대본 잡죠. 저는요, 뉴스킨 사업은요, 진짜 무대뽀로 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SNS 얼마나 우아하게 막 호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당시 휴대폰, 이거 뭐죠? 전화만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때 당시 없었어요. 뭐 가지고 했냐면 쿠폰 뿌리면서 했어요. 지나가면서 쿠폰 뿌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세요?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뿌려야 돼요. 저기요, 이렇게. 1,000장씩. 1,000장 뿌리면은 2명 정도 전화 옵니다. 2명 연락 왔는데 제가 왜 피부 좋아졌는지 제 마이스토리에다가 끊기고요. 약속을 잡지 못해가지고 또 날리고. 심지어는 압구정동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돈 많은 사람 좀 만나고 싶다고 벽타기 시작합니다. 쿠폰 막 붙이기 시작하는데 경비실 쫓아와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의 별들이 다 있어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더 알려드릴까요? 하실래요? 하실래요? 이거 안 하고서 화장이 왜 데몬을 어떻게 잡아요? 데몬 안 잡혀요. 데몬 할 사람이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첫 소비자는요, 그래서 콜드에서 나왔어요. 압구정동에 직원, 남성복 매장에 직원 여자분이셨는데 여드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겨울이었는데 파운데이션 2개 가지고서 손등 데몬 해줘가지고 데몬에서 잡아가지고 180도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관리하기 시작한 데가 제 첫 소비자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소개받으리라. 근데 이제 그분 집이 성균관대 수원인 거예요. 너무 멀어. 근데요, 계속 갔어요. 지하 단칸방에 살더라고요. 계속 갔어요. 정말 성실하게 모든 전제품 다 발라주고 갔어요.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안쓰러웠는지 구두굽 떨어진 것 같은데 구두 안 신는 거 좀 챙겨주겠다고 해서 구두 챙겨주고요. 3명 소개해줬어요.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성실하면요, 소개받게 돼 있어요. 왜 소개 못 받는 줄 아세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저한테 이제 잭팟이 터지기 시작했던 데가 언제였냐면 계속 이제 콜드를 하니까 이제 뭐 이게 그냥 체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옷가게 하나 들어갔는데 그 언니도 또 여드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딱 문전박대 딱 하려고 하다가 언니 좀 예쁘네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얼굴이 좀 먹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왔는데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얘기해봐요. 뭐 팔려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원래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얘기해보니까 말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하면서 또 손등 데몬 했어요. 데몬 잡고 그 사람한테 180도 풀세트 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 그리고 그 언니가 보니까 완전 마감 발이었던 거예요. 그 언니를 통해서요 2,000GB가 3일 만에 되고요. 그 언니 통해서 사업자 4명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 다 안 해요.
근데 완전 제 지니얼러지에는 한매출 하시는 분들이죠. 네. 저는요, 데몬하고서 나를 통해서 데몬을 받은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업을 전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왜? 사업 전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업할 수 없습니다. 사업 전한다고 다 사업해요? 아니요. 그냥 사업 안 전하면 사업 아니게 안 해요. 컨택을 많이 해야 데몬이 잡히고, 데몬을 많이 해야 초대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건 제 에피소드인데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뉴스기사 한다라는 이유로 10년 동안 문자를 씹혔어요.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생일이라고 이렇게 SNS가 떴길래 댓글을 달았는데 다 댓글이 달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만나주더라고요. 그 친구 데몬하고서요, 지금까지 매달 50만 정기금을 봅니다. 제가 이 친구 열받아가지고 그냥 2년 끊고 살았으면 이런 결과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피부관리 쿠폰을요, 이제 집에 가는데 버스 탈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줬어요. 그 파란색 쿠폰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바로 그 다음날 대물을 받으러 처음 경험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재미난 거 뭔지 아세요? 대본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또 사업소면 초대가 됐어요. 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약간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독특하긴 하거든요. 약간 독특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 달,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 사업을 잘 못했어요. 근데요, 저 계속 했잖아요. 제가 EVP가 되고서 제 인생이 바뀐 거를 계속 지켜보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제 1대 파트너예요. 죄송해요. 그분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1대 파트너. 그리고 친구 데몬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까 그 친구예요. 절대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근데 제 바뀐 피부를 보고서 먼저 제품 써보고 싶다고 데몬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서 60만 원 이상 매출 처음 일으켜준 친구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냥 밥도 사고 다 했거든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반품하겠다고 제품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종 사장님한테 대신 만나달라고. 그래서 내 원사장님이랑 저랑 시뮬레이션 다 짰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쓰게 만들 것인지 다 전략 짰는데 그 친구 딱 만나고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반품해드리겠습니다. 반품하고서 1년 넘게 아예 이 친구한테 제가 제품 얘기, 사업 얘기 뭐 할 수도 없었죠. 근데요, 지금 이 친구가 저의 가장 큰 빅라인인 거 아세요? 이 친구가 어떻게 왔냐면요, 제가 바뀐 거 보고서 너무 호기심이 왔대요. 도대체 내가 어땠길래, 도대체 어떻게 비춰졌길래, 너도 알잖아. 네, 제가 되게 행복해 보였대요. 어떤 KMC 사장님께서 이 명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여기 계신데 김민철 사장님이시라고. 승자는 할 말이 많고 패자는 변명이 많다. 근데 사실 여기가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냥 승승장구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실패를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져가느냐,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이 사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두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능력이 교육 능력이에요. 나 혼자 잘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잘할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되는데 저는 잘 가르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스포아즈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게 뭔 줄 아냐고 보여주는 거라고,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거라고,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말로 바뀌어요? 공부해 이 자식아 하고서 나 TV 보면은 걔가 들어가서 공부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말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여주면 바뀌더라고요. 역할 모델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파트너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럼 정말 다 잘하고 계신 거고요. 나처럼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바꾸셔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나처럼만 해봐. 그런 사람이 누군가한테 리크루팅 할 때도 손을 딱, 당신 원하면 나처럼 해. 그럼 내가 성공시켜줄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할 모델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해야지 내 말을 들어요. 자녀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너 이거 해. 공부 이거 해. 근데 부모가 엄마가 싫어. 그러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잔소리하다가 제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얘 존중해주고 얘 말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함께 하니까요. 얘가 뭐냐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아, 사람은 먼저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날 따라오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 관계의 가장 밑바탕에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와의 원칙입니다. 저희 위너풀이라는 그룹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사관학교 같다? 청정그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약간 엄격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런 문화와 원칙이 없이는 정말 크게 그룹이 커졌다가도 한순간에 와서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좀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남자 사장님이랑 만약에 제가 같이 차를 타요? 그럼 저희는 절대 여자분은 뒤에 탑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요. 이해되세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리고 같이 만약에 랠리에 올 때 차를 같이 타고 카풀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동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센스도 다 저는 알려줘요. 왜냐면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관계가 와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는 정말 좋은 토양이고 실력과 성과는 그 위에 자라난다는 거고, 이 모든 게 원칙과 문화가 있어야 바르게 잘 자란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파트너 한 명 한 명 생겨나면서 이제 복제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성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 맘 같지 않을 때 내 파트너가 왜 이러지? 그리고 어느 순간 파트너 되게 막 원망할 때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왜 다 내 파트너 이 모양이지? 근데요,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복제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나를 복제하는 일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시스템이 수식어예요. 복제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계기 아닌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파트너를 한 명에 앉히면요, 내가 안 가르쳐도 시스템이 다 가르쳐줘요. 형제라니 다 가르쳐줘요. 맞죠? 저는 우선순위대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컨벤션, 랠리, 그룹 미팅 이 순서대로 목숨 걸고 시스템 나왔어요. 목숨 걸고. 아까 김영경 원장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모든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 랠리 말씀드리면요, 처음 랠리 갔었을 때였는데요, 이때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었던 거예요. 박사관 회장님이신데, 그리고도 제가 이제 몇 번 나오다가 유유 이제 사라졌었거든요. 제가 랠리는 우리 사업의 성적표구나. 랠리에 오는 사업자가 진짜 내 팀원인 거지, 내 지니어리티에 있는 파트너가 내 파트너가 아니다. 왜? 여기에 나와야지 성공을 결단하는 거거든요. 매출해주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랠리를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이 자리. 왜? 제가 이 랠리를 재인식했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사람이 단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바뀔 수 있구나. 2년 전에요. 한 파트너가 대상자를 모시고 오느라고 밤에 저녁에 그 메인 강의 거의 끝날 무렵에 왔었어요. 근데 그 끝날 무렵에 그 메인 강의를 들은 그 남성 대상, 지금 제 파트너죠. 그 파트너분이요. 이 15년 동안인가? 부부싸움의 원인이었던 무협지와 게임을 그날로 끊었어요. 그러면서 시스템 올인해가지고 지금 제 파트너시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랠리에서? 랠리가 재인식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사람 변화시킬 줄. 여러분에게 랠리는 어떤 의미세요? 아마 그럴걸요? 랠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비전을 크게 키웠고 결단하셨을걸요? 그 여러분 누군가도 이 자리에 결국 와야지만 이런 선택들을 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랠리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첫째 지금 다니엘을 사실 갖기 전에 한번 아이를 가졌던 유전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임신을 하고서 랠리를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조짐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뭐가 이렇게 유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랠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남편이랑. 근데 남편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먼저 가라. 랠리는 빠질 수 없으니 가라. 하고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을 혼자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유산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 만약에 똑같이 그 상황이 와도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지. 맞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파트너도 같이 랠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 구심점이 제가 되어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그룹은요. 본사가 주최하는 행사, 트립, 뉴페스타, 그 다음에 저희 위너풀에서 주최하는 그런 프로모션들에 초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EBP 가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방향 정렬돼가지고 제가 집중을 하고 함께 할 수 있게끔 동료를 계속 하니까 리더가 집중하는 곳에 결국 파트너가 모여요. 처음에요 이걸 모르고서는요 맨날 저 혼자 트립을 가는 거예요. 가면 너무 부러워. 함께 온 분들 그 혼자만의 트립의 그 느낌 아세요? 갔는데 외로워. 파트너 같이 가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 맛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번 목표가 이제 트립이 되는 거예요. 이 랠리에 어제 피닝 정식이 있었는데 이 랠리 피닝 정식의 다음번엔 내가 어떤 성장한 모습으로 서겠다 이런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으세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자리, 그런 자리를 나와 팀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조직을 성장시키려면 내가 성장에 더하기를 하기 위해 따르는 자를 끌어야 되고 곱하기를 하려면 리더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친한 파트너, 내 입맛에 맞는 파트너, 나를 좋아해주는 파트너를 자꾸 가까이 하고 도와줘요. 근데 리더라면요 누굴 도와줘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랑 성향이 달라도 진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있는 그 리더감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리더에게 집중해야 리더가 조직을 100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영 과장님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셨냐면요. 항상 본인이 뭔가 집중해야 되고 핀을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리더를 딱 집어가지고 미팅을 가졌어요. 사장님 저 우리 팀 이런 목표 이룰 거고요. 저 이 핀 갈 거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같이 갑시다. 사장님 같이 합시다. 사장님이 대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저희가 동기부여 시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리더들이 함께 집중하니까 어때요? 그 밑에 팔로워들이 같이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 직급별로의 미팅을 가집니다. 그 직급의 수준에 맞게끔 동기부여하고 그 직급에 맞게끔 필요한 목표를 짜서 계속 독려를 해요.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시스템 나와서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1년 전보다 점점 더 리더다워지고 있는가? 내 말투, 내 행동, 내 복장, 내 모든 게 점점 더 리더다워지고 있는가? 내 생각은? 그런 초점 맞추지 않고서 사업을 하면요, 코어는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룹 리더가 되는 조건 아주 심플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꺾으시고 그 모습에 점점 걸맞는 모습을 변화하시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첫 번째로 내 스폰서 사장님이 자리가 비었을 때 내가 지목당하고 싶다. 그런 욕심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시는 분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EVP가 되고 PA가 됐기 때문에 행복할까? 뉴스킨 사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행복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힘든 때도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진짜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그 왜 그러냐면 뭔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사업을 재밌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는 맨날 장난감 하다가 쫄랐거든요. 근데요, 알겠어 사줄게 하고 제가 쿠팡에서 이제 장난감 하나 원하는 걸 딱 사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배송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날 배송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얘가 그걸 기다리는데 너무 설레어가지고 엄마 언제 와? 계속 언제 와? 쿠팡 한번 다시 보자. 쿠팡 다시 보자. 언제 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손에 장난감을 쥐었을 때랑 그걸 기다릴 때랑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이 순간? 뉴스킨 사업하면서 난 진짜 행복해요 하시는 분 진짜? 제가 파트너자한테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진짜 근데 사업하시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공을. 아니 지금 돈도 못 버는데 뭐가 행복해요, 사장님? 아니 지금 목표도 못 이뤘는데 뭐가 행복해요? 사장님 목표 이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사장님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나중도 행복도 없어요. 왜 행복하냐면요,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변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뭐냐면 성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려고 변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가치로 바뀌었을 때 정말 행복해졌어요. 내가 진짜 되려고 하는 게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집과 차가 진짜 원하는 건지, 진짜 빌 게이츠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 변화를 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저는요, 정말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인정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안 바뀌니까 내 주변이 다 불행하더라고요. 내 성격이 안 바뀌니까 내 남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성격이 드라마지니까 내 주변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 주변이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이 사업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꿈꾸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 제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장님들 성공을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변화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가 밥 먹듯이 했던 내가 지각을 안 하는 사람, 내 말만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말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군가 의식하지 않고 말 쭉쭉 내뱉었던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난 무시하고 했던 내가 사람을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제가 남편을 어찌 보면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말 저는 오글거려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업하면서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녀한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게 되고 파트너한테도 사장님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합니다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파트너인데도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존경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요 이사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변화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복해요. 더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PA와 백만장자가 동시에 이제 됐는데 제 파트너들이 이런 축하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어찌 보면 이사할 때 진짜 우리 둘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자신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그 작은 변화가 나비가 돼서 점점 내 주변에 성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장님들 성장하시고 정말 행복한 사업을 전개 나가셔서 멋진 그룹을 만드시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